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7월 11일 강타의 토요경마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인생에도 이 연륜이라는 게 있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경마에도 짬밥이라는 게 있고, 또 모든 것이 이 인생살이가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맞죠? 지난주에 강타가 이 마지막 경주에 고배당 적중을 맞춰드렸습니다. 또 막판에도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스워스다 정보다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로 치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마를 하면 얼마나 했다고 스우스 경마 얘기하고 또 스우스 얘기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60이 넘은 사람이 스우스 경마 얘기하고 쪽성 시절부터 경마했던 분들이 스우스 경마 얘기를 하면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생이 공부 안 하고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겠다고 설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지가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경마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걸 또 가서 또 그거를 문자를 신청을 하고 또 ARS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가 마판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도대체가 이 장유에서도 없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그 경마 팬들이 뭔가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돈을 잃은 거예요. 아니, 정치 잘못한다 얘기할 것도 다 투표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밀어주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경마판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스스로 유지를 하는 걸까? 세상살이가 순리대로 되는 거지,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돈을 벌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약삭빠르게 하는 게 돈을 벌게 돼 있냐고요. 인생을 50 이상 사신 여러분들이, 또 경마를 10년 이상 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 모르고 경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정말 못 맞췄을 때 고뇌하고 팬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나 소나 어저께 데뷔한 놈도 그냥 소수다 뭐다 그냥 설쳐대고 그냥 아도 때렸다 이런 거 설쳐대는 이런 세상이니까, 영화판이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그 진리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른 건 몰라도 강타가 고배당 적중은 진짜 잘하잖아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어떻게 123.9배를 단통으로 승부처에서 복승식 단통으로 그걸 때려드려요. 거기서 10만원만 때려도 1000만원이고 20만원만 때려도 2000만원입니다. 그런 한 수를 여러분들 보셨는지요? 자, 지난주에도 여지없이 71.3배 끝장 승부에서 스트롱로드의 러시포스 단통으로 때려드렸고, 마이데이까지 맞춰드리면서 3복승까지 싹쓸이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구경주 때 예고탄이 있었습니다. 아줄파이어의 그레이카이저, 여기에 또 1번 태산번쩍, 3번 1번 단통 때리고 3번 5번 받쳐라, 5번 그레이카이저가 이제 공백기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중에서는 전개 2점을 안고 있는 5번 그레이카이저로 때려야 된다. 아줄파이어가 선행을 가니까 앞선이 빠르니까 5번 아줄파이어가 온다 안 온다? 온다! 해서 19.3배 26.2배 3복승은 31.1배 제대로 된 적중이 나와줬고, 또 1호 메인 승부처가 7경주였는데 전 이렇게 배당이 적을 줄 몰랐어요. 이번 개나리 10만을 배팅권에 축으로 넣고 7번 빅마운틴까지 공략을 하면서 역시나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부산 A급 중메인 승부처였죠. 자, 부산교차 3경주에서 7번 햇빛 사운드를 축으로 넣고 제일 배당이 적은 3번 상승주니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별 재미를 못 봤는데 그게 좀 아쉽죠.
자, 어찌됐든 뭐 A급 중매인 승부처까지 12.5배, 상승은 39.3배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습니다. 오경주. 자, 주얼리 파트의 10번 오르드미. 제가 예가스 그대로 한 걸 들려드릴게요. 10번 오르드미가 예시장에서 양쪽에 갈리온이 잡고 있는데 많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예시장 상태로 보면 10번 오르드미는 그대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10번 오르드미였어요. 그러니까 복승식 26.3배, 쌍승은 225.3배가 나와버렸어요. 자, 완전히 상황이 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요경마 대승을 했고, 또 지난주에 부산경마하고 또 제주경마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지없이 대승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주셔야 될 때고,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경마 짬밥이 좀 되시는 분들이, ARS도 많이 들으시니까, 애들 거 들어서 애들한테 속아서 그런 경마하지 마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전문가를, 이게 힘을 주는 그런 경마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힘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강타가 고배당 잘 맞히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하는데 오늘 토요제 1경주는 토요경마는 지저분해요. 그냥 지저분해. 배당도 아주 많이 크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적중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적중을 일단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나오는 경주에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서 다적중과 더불어 중배당 적중을 이루면서 이겨야 되는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살살해야 되는 경주와 강하게 때려야 되는 경주, 저배당이라도 때려야 되는 경주에서 때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안 되는 말보다 되는 말이 많아요.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마 빼고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마리 정도가 10마 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요. 저는 3번 상류명성이란 마필을 재미나게 봅니다. 기본적인 추임력은 베이스가 돼 있고 선행력을 얼마만큼 끌어내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사주 이 정지를 먹고 들어온 김옥성이가 과연 이 마필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중어조교와 수용조교를 병행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던 3번 상류명성이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사실 자기가 훈련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정도 훈련을 하고 나왔으면 이번 편성에선 입상에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상류명성을 대가리로 놓고 심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키포인트가 배당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때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0만 빼고는 다 된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 주는 또 신인 기수들이 서울에 출전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현정이라는 기수가 4kg 감량 2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마필 좋습니다. 야오 미라클. 근간에 헤매서 그렇지 예전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신인 기수가 정상적으로만 몰아준다면 의외로 선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경기는 3번 상류명성에 강한 포인트를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2경주에서는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또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노을 경마를 시행하죠. 자, 그래서 이제 1경주가 13시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해서 8시까지 경마 마지막 경주가 이제 8시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을 경마예요. 자, 그래서, 1시부터 시행을 하니까, 점심밥 먹고 천천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나는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입니다. 외곽 게이트 9번 와일드 키튼입니다.
페로비치가 이제 매주 1승 이상을 하면서 완벽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리 기수죠. 이태리 기수인데 이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근데 한국 주로에 적응을 못하면서 계속 아쉬움을 주다가 이제 한국 주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또 조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작전 지시를 받고 또 조교를 시켜보고 또 경주 흐름이 어떻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니까 요즘은 뭐 완벽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페로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9번 와일드 키트는 이 편성에선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9번 와일드 키트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2번 노즈킨인데 다소나마 능력이 정체됐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마체가 좀 작죠. 마체가 좀 작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능력상으로는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후창으로서 이번 로즈키는 재미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 요 경주도 단통 경주예요. 단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3복승 한 마리만 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9번 파인투데이만 확인을 하면 돼요. 예, 지금 이제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도 받지 않고 바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 체중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파인투데이가 한 460다마 정도를 유지를 하고 나온다면 예전 데뷔 후 2번의 경주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 파인투데이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2번 나봄이죠. 나봄이 이 편성에선 대가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번 편성에선 대가리다. 왜?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고 안정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지난번 경시 끌어내었던 마필인데다 자, 이번 경시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4번 브라이언이라든지 또 여기에 9번 파인투데이라든지 7번 빅뱅과 같은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은 있지만 강타가 보는 경기에서는 요 마필은 선행을 못 가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나범은 배팅권에 축을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나범을 배팅권에 정점해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기차 3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메르스 극복 지원 경주다. 이렇게 이 명칭을 짓고, 그 특별 경주를 시행을 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드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붙들려 갈지도 모르지만, 나래가 악조가 들리면은 전염병이 흉흉하고, 또 이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심히 좀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메르스도 퇴치가 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의사들도 빨리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마판모토가 이 모양인데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하고 물론 건달 같은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가지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노가다를 뛰시는 분들도 있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분들이 다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 그만큼 정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뭐 소스 경과 이런 거에 나이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모르지만 30대 애들이 그런 거 소스 경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서 경청을 하고 듣고 앉아있고 그걸 한번 맞춰보겠다고 그거를 듣고 앉아있으면 그게 인생에 연륜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중학생짜리나 고등학생짜리가 공부 안 하고 시장에서 야채 장사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아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들어도 안 들어야지. 그거를, 옆에 하다 그러고 소수경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같이 듣고 앉았으니, 참, 그게 돈 딸 일입니까, 그게? 따도 걱정이지, 그게. 아이고, 참. 자, 제주차 3경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가 10번 다부지 당연히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부진학령이 워낙에 이제 지구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마필이 이제 뻗팅기느냐 못 뻗팅기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다부진학령이 들어오면은 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배당이 터지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부진학령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토출론은 얘밖에 없어. 10번 다부진학령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일단 선행은 100%거든. 선행을 100% 받으려도 능력이 2%가 부족해. 현재까지 보여준 능력이. 그런데 그 능력 자체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냐면, 제주경마도 앞선이 빨라지는 주로가 빨릴 때가 있거든. 그랬을 때는 이 10번 다부진학령이 감량 이점과 거리가 800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이런 점이 다코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다부진학령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놈을 놓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당이 터지면 가능성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팔리는 마필들이야 뭐 9번 태영살상 이런 마필도 팔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다부진학령을 한번 배당만을 가져가 봐라. 뭐 9번 태영상서 8번 선구자 이런 거 다 팔리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제주차 3경년은 중배인 승부처인데 중배랑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요경주부터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이제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교차 3경주와 토요제 4경주를 묶어서 오전장에 이제 가장 강력한 승부선을 한번 던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추천 마필은 4번 윈드킨입니다. 경주마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사에 들어가면 얘가 맨 처음에 걔가 기본적으로 알고 경마를 하시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목장이 생산 목장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경매를 하잖아. 그럼 어찌됐든 생산 목장에서 어린 나이를 컸으니까 그 생산 목장에 익숙해 있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서울로 와서 이 과천경마장을 오고 마사 지정을 받거든. 그러면 마사 지정을 받으면 이제 데뷔전을 치르기 전에 마사에서 밥을 먹이고 적응을 좀 시킨다고. 그러고 나서 살살살살 훈련을 시키면서 구보 위주로 시키면서 많은 근력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데뷔전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고 주로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가장 못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만 해도. 그렇지만 이전째에는 적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로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기억력이라는 건 엄청나거든. 꼬마 한 3-4살짜리 4살, 5살 정도의 두뇌를 갖고 있대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다 알아듣거든. 그리고 눈으로도 다 보고 또 자기가 뛰는 거에 대한 적응도 굉장히 빠르게, 환경적인 적응이 빠른 게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4번 윈드키는 이전째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로 선행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정말 탄력이 괜찮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도 갖고 있고 정대상으로도 선임 최적 정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윈드키를 놓고 때리는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윈드킨과 더불어 생선 가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소수라는 게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야채 장사를 하시던 건설업을 하시던 야리조가 됩니까? 야리조가 돼요? 안 되잖아.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옛날에는 됐잖아. 담합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래? 내가 이제 벌써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먹었네. 낙찰을 보러 갔을 때도 조단청 같은데 그런 거 이제 보러 가더라도, 아니면 뭐 그런 걸 낙찰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옛날에는 힘이 통하고 권력이 통하는 시대지만 지금은 그런 게 통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줄줄이 매달려서 뭐 사태 내고 난리가 났잖아. 총리 잘리고. 안 되잖아요. 그게 경마의 소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그 상식적으로 야채 장사를 해더라도 야채 장사에 유두리가 있습니까? 야리조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유통이라는 거 때문에 거기 유통이 없으면 야리쭈가 있겠지. 유통 때문에 재미보는 건 유통 조합밖에 없잖아.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리쭈가 경마판에도 없다는 걸 늘 생각을 하세요. 그 뭐 조교사하고 기수가 제일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산다니까. 몇 번, 1000번, 10,000번 얘기를 했잖아.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지. 그걸 위해서 평생을 바라보고 사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4번 성북보배. 훈련 패턴도 굉장히 좋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성북보배는 이 편성에서 강력한 축구를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이제 당일 인기만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는 6번 푸른기상이 과연 입사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사실 안 된다고 보기도 뭐하고 된다고 보기에도 뭐한 야리꾸리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 마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번 탐라유통과 10번 리키파워 같은 마필들은 좀 팔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번 성업보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6번 푸른기상은 기본 막권이 되겠고, 배당이 터지면 8번 회색 탄환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꼭 재밌게 보십시오. 배당이 터지면 이 8번 회색 탄환이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 회색 탄환까지는 언급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수목입니다. 이 편성에서 뭐 말이 필요 없는 충마죠. 묻지마 대가리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두 개의 일합격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는 2번 카리스마킨 문세영 등장이니까 당연히 팔릴 것이고, 5번 오피데이도 지난번 공백기를 공백이 아니었죠. 지난번에 이제 주행불안으로 해서 재검을 받고 다시 출전을 해서 정상적인 주행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5번 해피데이도 오피데이도 팔릴 것이고, 그러니까 1번이면 1번, 5번 이렇게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5번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 5번 쪽에 재미를 보고 싶다. 일단 1번 금수봉은 당일 무조건 충만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KCTV의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KCTV라는 것은 뭐냐면, 제주도에 가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유선방송이 있잖아요. 뭐 SK니 뭐 이런 건데, 옛날에 유선방송에서 이게 이제 다 전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주경마 유성방송이 KCTV예요. 그래서 유성방송, 제주 자치방송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빠! 오늘 경주 중에서 제주경마 중에서 가장 재미나게 보는 경주. 자, 요 경제를 맞춰야만 됩니다. 아까 오는 과정에서 보세요. 비실하게, 제가 설렁설렁 넘어갔잖아요. 배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을 하시는 거 있어. 일반 경주라고 해서 강타가 못 맞히는 게 아니야. 일반 경주는 배당이 없는 경주고, 별반 재미가 없는 경주니까, 적중을 할 자신이 있어서 추천 경주를 안 하는 거고, 오히려 일반 경주가 제가 봤을 땐 적중률이 더 높아요. 승부처가 적중률이 낮아. 왜? 배당으로 때리니까 배당으로 때리고 그만큼 리스크를 갖고 한 방에 때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 경주를 쭉 들어오시면, 쭉 듣고 오시면 배팅 자금이 마련되거든. 왜? 단통단통 두 발 이렇게 때려가지고 차곡차곡 만들어 놓잖아. 그래서 이제 6경주에 이제 때리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경마를 하시냐면, 승부처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자신 있으니까 승부처를 했겠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환수 위주로 승부처를 선정을 하거든요. 경마는 환수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 모았던 자금을 여기다가 한번 슈브를 보는 거지. 승부를 던지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승부처만 던지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강타가 이상하게 못 맞히는 것 같아. 한 번, 두 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벌써 아다리가 안 맞고
뭔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 걸 들어도 돼. 한 두 사람 거 선정을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들으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클이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잘 맞췄을 때 그쪽 가서 듣고, 제가 잘 맞추면 저한테 와서 듣고, 한 두 사람 정도를 자기랑 사대가 맞는 사람, 또 자기 경마가 맞는 사람들을 정해서 이렇게 듣는 거에 일반 명준에도 꾸준하게 들어가면은 그게 돈 따는 지름길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2번 비법입니다. 이번 메인 승부처에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왜 재미나게 보느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예전에는 추입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금간에는 거의 선행형 마필로 변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선행만 있고로 능력마다 제주마든 외산마든 국산마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만 있고로 능력마야. 그러니까 선행력이 받쳐주지 않는 말들은 능력마라고 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입상을 하는 기본마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행만 있고로 능력마다. 그러면 2번 비법은 근간에 예전의 추입 일변도가 아니라 거의 선행형 마필로 각질의 변경이 됐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만큼 파워가 생겼고 그만큼 발놀림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도 점진적인 용지력 성장을 보여주며 패턴 자체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2번 비법은 이 편성에서 능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 비법을 2번 메인 승부처에선 강하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배당 단통, 중배당이죠. 중배당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이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강타의 토이경마, UCC,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어떤 분이 글을 딱 써놨는데, 컴퓨터다. 아니, 무슨,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많고, 무슨, 첫 번째 승부처도 많고, 조용한이고, 제목도 많고, 막 그랬다는 거야. 불평불만을 쫙 끌어놓아. 그럼 반대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을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냉면집을 했다고, 냉면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하면 냉면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뚝 가서, 아니, 이 집은 고기도, 하나만 팔고, 전문서 갖고 하나만 팔지. 무슨 삼겹살도 팔고, 돼지갈비도 팔고, 이게 뭐 하는 집이야? 소고기도 팔고, 돼지고기면 돼지고기지. 소고기 왜 팔어? 이렇게 띡 얘기를 해봐. 아니, 씨발, 처먹기 싫으면 가면 되지, 자식아. 니가 왜 새끼야, 여기 와가지고, 니가 속으로 그런 소리 안 하겠냐고. 니가, 안 먹어본 놈만이지. 니가 왜 나 장사하는데 소고기를 팔라, 돼지고기를 팔라, 이런 말이 많아, 확 그냥, 이런 소리 안 하시겠어요? 안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부처님, 남양을 탑을 간샘보살, 당신은 그야말로 인격자로 보십니다. 그럴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돼. 도 닦고 앉아있는 지리산에 앉아있지 여기에 이 도심지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 그래, 그렇게 얘기 안 하겠냐고. 아니, 그럼 거기 왔으면 그냥 쭉 보고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네. 그래, 이름도 특이하게 많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대충 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면 되잖아. 그걸 갖고서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 무슨 경마를 하는 사람이 15,000원 내고서 무슨 벼슬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떡해. 저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밤새워서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때는 30만원 받고 싶어요. 하루에 문자. 물론 15,000원도 아깝다고 생각되는 날이 있지. 제가 못했을 때는. 근데 어쩔 때 30만원, 50만원 받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저를 격하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고 싶어. 안 들었으면 좋겠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손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인생살이가 똑같은 거지. 근데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음식점에 가면 뜨악하니 서비스업 하면서도 띡하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손님들하고 그러고 앉아있겠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11번 비세리온입니다.
이놈은 인정을 하고 갈 거예요. 왜? 데뷔 두 번의 경주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파워감이 확연히 보강이 됐고, 마체 자체도 500다만에 가까운 490다만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 순발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종반 추임력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른 편성이 아니죠. 추임력 측면에서 단연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4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11번 비세리오는 가져간다. 팔리는 마필들이 뭐 8번 인비액티브가 팔릴 거고, 뭐 몇 번 4번 캠퍼스가 팔릴 거고, 2번 정상으로 같은 마필이 팔릴 겁니다. 싹 안 봅니다. 싹 잘라버려. 그러고서 우리는 어따 강타야, 이런 아이들을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애들은 우리가 신념상, 우리 도리상, 경마학상 우리는 들어와도 안 먹어. 그래서 못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똥집이 아주 경마하시는 분들이 고집은 또 항소고집이고, 재담 안 해보면 다 천문학 박사요, 경마 박사들이거든. 하지만 그런 말이 이번엔 갈 것 같아요. 예, 중배당 단통, 고배당 단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죠. 이게 단통으로도 때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한번 여기다 힘을 한번 빡 줘가지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단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경주나 두 경주 정도 단방 승부처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려요. 털도 없는 단방. 받치는 맞고는 하나도 없어. 쌍승은 안 해. 쌍승에서 틀리면 제스터가리 없고 석죽고 복승도 못 맞히는 새끼가 무슨 쌍승질을 하고 자빠졌냐고 또 욕 바가지를 먹고. 아이, 석죽잖아. 그럼 두 마리가 뛰는데 쌍승으로 깔렸는데 이렇게 두 마리가 오고 있어. 야, 얘가 와야 되는데 얘가 앞서가요. 야, 얘가 이게 안다 소리 질러. 아니, 맞고는 두 개 맞았어. 복승로 샀으면 이미 땡땡 붙어서 뛰니까. 쌍승을 사는 사람 오줌 질질 싸고, 또 안 들어오면 내가 미친놈이지, 전봇대가 내 대가리로 떨어져서 내 대가리가 깨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라는 죽어야 돼. 한강밖에 갈 데가 없어. 안 가. 절대 안 가. 차비 없다고 안 가고, 뭐 내일 좋은 거 있다고 안 가고, 뭐 별 핑계 다 져야 되고 안 가. 그러면서 또 옆 사람한테 가서 내일 좋은 거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 단방 승부처입니다. 1번 커맨더코입니다. 장추일을 계속 6경주 준메일에서도 장추일을 추천을 드렸고, 1번 커맨더코도 또 장추일을 추천을 드리게 되네요. 많이 좋으니까 뭐 장추일이 두 번 갈 수도 있잖아요. 장추일이 많이 잘 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는 조로 승부를 걸면 굉장히 잘 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고 안 가고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 조금 뭐랄까, 이 1급 기수, 특급 기수가 못 뛰는 그런 요인이지만, 그렇지만 이 말은 굉장히 잘 타는 기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보여주고 꾸준하게 말을 타면은 많이 불러 다닐 수 있는 기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있는지 하여튼 참 아이러니한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말 타는 거 보면 문세영이만큼 타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 커맨더코. 자,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는 뭐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단방을 누구로 때릴 것이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방 승부처, 털도 없는 단방. 그 배당이 몇 배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방, 약속을 하면 단방 승부처니까 단방을 때릴 겁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이번 삼정 스카이가 좋죠. 뭐, 능력도 대거니와 근갈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 승부주를 맞이해서 감량 4kg 있죠. 1400을 처음 뛰어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선행선이 모두 되는 마필이라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번 3점 스카이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여기에 상대번호선 4번 보자르죠. 이렇게 뭐 딱딱 눈에 보여요. 4번 보자르인데 요 마필 중에서 부러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경마라는 것은 항상 영원한 강자는 없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부러졌을 때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마필 한두를 삼복승으로만 갖추고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은 기본이다. 자, 8경주는 뭐 이렇게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9경주를 넘어갑니다. 토요제 9경주.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해. 야, 나도 선행이야! 너도 선행이냐! 깨끗하! 또, 선행을 느긋하게 가는 놈들보다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득실득실한 편성인데, 그렇다면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9번 포커스입니다. 이 포커스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예 배당판이 열리니까 없다는 게 나와.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마필인데도 지난번 경기 때는 아예 배당판이 없어. 나는 10원도 사지 마라. 나는 능력이 대가리이지만 이번에는 사지 마라. 진짜 안 오네. 이번에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탈지 모르겠는데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전개상 빠른 선행력과 더불어 이 기본적인 선임력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오리 등짝에 약간 기대는 악벽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9번 포커스는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이다. 왜? 1번 무쇠도 선행 가려고 할 거고 또 4번 울퍼글로리도 선행 가려고 할 거고 또 여기 2번 빅세븐도 선행 가려고 할 거고 다 선행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다. 이 편성에서 9번 포커스를 재미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로워요. 일단은 6번 스페이스 포트는 이번 편성에서는 안 봅니다. 잘라. 조기 좋다고 난리 브루스를 칠 가능성은 있지만 이 편성에서는 저는 안 봐요. 6번 스페이스 포트.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지난번 경주 때 이거 제가 맞춰드린 겁니다. 마이 윌리엄의 6대는 못 맞췄지만 그 전에 맞춰드렸죠. 사이클링 히트의 스페이스 포트가 이제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그때 당시 이제 28.9배를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6대는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입상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는 맥시멀의 능력을 끌어내면서 또 한 번 입상에 성공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능력의 전부라는 거죠. 최고치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 6번 스페이스 포트는 잘라라. 이게 이번 경주에 있어서 제가 10경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6번은 안 온다. 저를 믿고 안 사면 돼요. 팔리지 마. 안 사. 야, 강타가 사지 말라고 그랬어, 새끼야. 절대 사지 마. 강타가 없다고 그랬어. 근데 들어왔어. 이런 개자식이 그냥, 이런 완전히 천대가리를 갈 것도 없다고. 야, 죽어야 되는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그렇게 욕을 먹을지언정. 6번 스페이스 포트는 잘라드리는 게 이번 10경주에서 강타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야리꾸리하게 방송을 하네. 되는 말을 얘기 안 하고 또 안 되는 말을 얘기하네. 야, 요즘 뭐 찍새라고 그러죠. 지우개.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또 그냥 지우개 한다고 난리야. 나이를 먹은 전문가나 젊은 전문가나 찍새 한다고 그 찍새 그 10만원 받겠다고 그냥 난리 생난리. 그거를 또 신청을 해가지고 또 싹 그냥 찍혀가지고 그냥 뒤져버려. 흠에 내가 저런 미친놈을 받고 찍기를 했다가 뭐 1000만원을 잃었느니 얼마나 잃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지. 여러분 잘못이야. 그러니까 세상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슈퍼에서 뭘 파는데 정석적으로 안 팔고 야리 쪽으로 팔고 있어. 뭐 그렇게 팔면은 그 집이 정석대로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예상하면 예상을 해야지. 그런 변칙적인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못 봤어요.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파야 되는데 이 바닥은 돈 된다 그러면 세다 몰려가가지고 깨갱 소리 없이 그러놓고 이제 뭐 찍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또 바람 잡아야지 돈 잃은 게 있으니까. 자,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게 막 그림이 넘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강타는 이렇게 제 편한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안 넘어가고, 이게 가짜나 발로, 추접스러워. 옛날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옷 입고, 서가지고 칠판에다 강의했을 때가, 이 여자 팬들이 제일 멋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옷도 잘 입고, 멋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 봄날은 지나갔어요. 봄날은 지나가고 깨갱거리는 모습. 완전히 이제 공무원 스타일로 온 거지 뭐. 공무원처럼 하고 있죠. 자, 일단 이번 경기는 5번 뉴 화이트 삭스는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메인 승부처의 인기마들을 잘라버리고 강하게 보면 7번 남산축제. 요건 지난번에 이제 맞춰드렸던 경주인데, 후주 퍼펙트의 남산축제, 요거 맞춰드렸던 경주인데, 축이나 단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빼기는 어려운 마필이에요. 5번 하이트 삭스보다 세게 봅니다. 7번 남산축제를. 그렇지만 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5번 하이트 삭스는 안 되고, 7번 남산축제는 받치기 정도로만 읽어준다. 자, 그리고 이편성은 제가 보기에 중배당, 내지는 작심 배당에,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메인 승부처다. 유일하게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기고 인기마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쇼부를 봐야 된다. 고배당 쇼부.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 남산축제는 되고 5번 뉴화이트 삭스는 자른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요일 12경주 1번 한라축제입니다. 대가리로 봐요. 이 편성에서는 일부 한라축제를 대가리로 봅니다.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로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편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툭선배였으니까 맥을 못 쳤고 그 이전 경주에는 부진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냈지만 그야말로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한계를 보였던 거죠. 자, 일본 한라축제는 뭐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5번 포트키어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고 2번 행운번쩍이 역시나 이찬호 기수 등장인데 과연 정명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능력 신장을 보여주고도 지난번에 4착이 못다운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행운번쩍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7번 베스트런.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서 1번 한라축제와 7번 베스트런을 재미나게 보는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13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이제 축마를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1번 송감스타입니다. 절대 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승본전이라 하더라도 1400일에서 1400 그래 경험이 이렇게 많은 마필은 아니고 또 아주 능력만하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편성상으로 봤을 때 능력으로 봤을 때 뭐 그래도 필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일본 송강수단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이나 받치는 정도로 읽어주는 마필이지 축마는 따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축마 전쟁이 관건인 강타의 끝장승부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장승부처 강타 잘 맞히는 거 아시죠? 끝판대장 강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끝장승부처까지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다. 의외로 노을경만 시장인데 토요경만은 약간 지저분한성이 있고 일반 경주는 거의 단통 내지는 두 방 이내에서 결판이 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주에서 따박따박 좀 적중을 만들어 놓고 승부처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일진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건승하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